오늘 처리될 법안 중에는 특히 당정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경우 이미 사회적인 총의가 충분히 모아졌음에도 법안 통과가 1년 가까이 지체됐습니다. 오늘 법안 처리를 통해 모든 국민들께서 소방안전 서비스를 고르게 누리고 소방관들의 처우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등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민생개혁 법안들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고작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민생 법안 처리에 여야 모두 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당장 통과가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과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핵심 민생 입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빅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정무위와 과기정통위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 3법이 이달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법안 심사에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민생 경제 입법에 있어서만큼은 여야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어제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제3차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서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1조 원 수준의 방위비 지급은 물론 기지 주변 정리와 무상 공여 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직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최근 13년 동안 35조 8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첫째, 소파와 SMA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국민과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현명하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정치권도 비상식적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 있어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국회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는 한술 더 떠 한미 동맹과 전혀 무관한 지소미아 문제를 끌어들여 정부의 발목 잡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행동 운운하며
또다시 극단적인 대결 정치와 정쟁을 시사한 것은 참으로 뜬금없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당내에서 빗발치고 있는 쇄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한 안보 사항까지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정치권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는지 여부가 바로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당인지 발목 잡기 정당인지 여부를 모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사업자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중소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이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등에 비해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 고용 한도 및 허용 업종 등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구인 구직 매칭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보완책 발표는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만 특별 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제도 확대 시 인가사유 확대에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포함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야당의 반대로 8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사항을 더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어렵게 도입된 주 52시간제 근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장의 혼란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 처리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